자, 한덕수가 지금 헌법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나서 오늘 취임식까지 했어요. 취임식까지 했는데 문제는 오늘 국회에서 물론 뭐 이제 법사위 정도 통과라고 볼 수 있는데 임기 연장 그러니까 지금 4월 18일까지 끝나도 뒤에 올라오지 않으면 임기 연장하는 거하고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오늘 마은혁 재판관도 지금 취임식을 했습니다. 뒤에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마은혁, 문영배, 아이고, 저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한덕수를 우리가 안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즉각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 그렇죠. 저도 민주당이 지금 즉시 바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조금 어긴 건 괜찮다. 이게 파면할 정도로 어긴 건 아니다라는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개정될 헌법이라고 해서 어겨도 되는 겁니까? 네. 이게 헌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헌법의 순수성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이런 정치적인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민주당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지금 바로 탄핵을 해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기면 뺀다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도 저희한테 이제 메시지들을 보내온 걸 보면 헌법 모독이라고 다 같이 입을 모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월권 행위를 넘어서 국민 모독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적 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한덕수 탄핵 기각되면서 헌재가 너는 그냥 국무총리야. 대통령 아니야 이 새끼야. 이렇게 결론 내려줬거든요. 아, 나 저 인간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음흉하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지금 와서 또 아쉬운 거죠.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8대 0으로 파면이 인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만 아쉬운 부분은 저는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기각을 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그 기각시킨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거리를 계속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한 말이 있잖아요. 봐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재판관 없다. 그래서 지가 임명을 안 했었잖아. 네. 결국 최상목이가 2명 임명했는데 최상목이 또 골 때리잖아요. 왜 마은혁은 빼고. 그다음에 한덕수 그때 했던 말이잖아. 권한대행 헌법기관 임명 포함 대통령 고위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돼. 뭐하냐. 라바 어르신 뭐해. 아니 말을 저렇게까지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 헌법학자들 설명 중에 굉장히 좀 신기한 표현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 그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어떤 그 후보자 지명권 같은 고유 권한은 일신에 전속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 몸뚱아리에 한 사람의 몸에 오롯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라는 건 그 일신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한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한덕수가 자기 말까지 뒤집어 가면서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지금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이 바로 탄핵해야 됩니다. 네. 오죽하면 박은정 의원이 한덕수 대행에게 기억을 못하겠으면 몸에 문신이라도 새겨놔라. 메멘토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금 헌법학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언론은 헤드라인에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임명 권한이 없는데 월권이라는 표현도 좀 과한 게 그냥 불법인 그렇죠. 거지. 예. 위헌 넘어서 헌법을 모독하고 있다. 네. 이게 만약에요. 죄책 논리가 설립하려면 윤석열이 탄핵 당하기 전에 지명한 재판관이 있었다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자기가 지명하지 않고 윤석열이 지명해 놓은 사람들 임명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렇죠. 근데 탄핵 당한 후에 권한 대행이란 자가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해. 뭐 물론 이유는 어제도 우리가 충분히 다뤘어요. 헌법재판관 저자들 2명이 들어가면 위치가 바뀌어요. 5대 4로 바뀌어. 예. 근데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6대 3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건 이제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상과도 아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한덕수가 임명한 자 그중에 한 명은요. 뭐 저 버스 기사가 뭐 2,400원인가 네. 그거 이렇게 횡령했다고 해임을 정당화했던 그 판결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완규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완규를 한번 볼게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을 맡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도 맡는 등 가장 가까운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예, 제일 믿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윤석열 법률 집사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협찬 표도 한번 볼게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있죠.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냥 쭉 한번 읽어봐요. 위헌 불법행위 범죄 혐의 해가지고 그냥 쭉 한번 읽어봐. 랩으로 읽어봐. 위헌 불법행위 1, 2, 3 불법계엄 관련 안가회동, 안가회동 후 사용 휴대폰 폐기,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위반,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등 상위 법률 충돌 소지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 개진하여 마은혁 미임령 결정 주도, 범죄 혐의로는 내란 예비, 음모, 내란 부하 수행, 증거인멸, 행정절차법 위반, 직권남용, 헌법 제75조 위헌,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범. 윤석열 집권 초창기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자기들이 수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기소됐다는 것만 예. 잘라버렸던 게 그렇죠. 윤석열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 여러분 마은혁, 이미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할 때 아는 사람이었죠. 모르죠. 모르는 사람이었죠. 예. 얘는 사실상의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그 장모 변호한 정치인에 가까운 애야. 이걸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성향이 있는 걸 떠나가지고 저런 방식으로 그런 자리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뭔가 좀 중립적 느낌 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지. 어떻게 노골적으로 이걸 국민 보라는 듯이 저지를 하고 있고 협찬 받은 김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 혐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으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방송 보시다가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캡처하세요. 화면 캡처. 캡처하는 방법 다 아시잖아. 야,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작정하고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지금 드러난 것만 저렇잖아요. 그다음 별책 부록으로 최상목의 위헌 범죄 행위도 있습니다. 이게 다 덕지덕지 그냥 범죄가 붙어 있는 사람. 최상목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당장은 언급을 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동영상 하나 볼게요. 이완규가 어떤 자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서 그 원고 대리인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주장하셨던 감찰이 위법하다, 불법하다 주장하셨던 것이 2심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장님께서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계엄 해제가 아직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관사 가서 잤어요? 계엄 해제 된다는 거를 끊어놨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핸드폰을 왜 바꿨습니까? 핸드폰을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정말 열받는다. 그러니까 저 핸드폰 바꾼 이유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가장 화가 났던 대답이 네.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바꿨다는 거예요. 증거인멸. 네.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을 주는 거잖아요. 저런 범죄자를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합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핸드폰 바꾸면요. 윤석열 검찰은요. 바로 구속해요. 저는 무엇보다 이완규가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저런 캐릭터는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무례하게 굴어서 그때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완규라고 하고요. 이영규? 이완규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헌 며칠 전에 미국으로 여행 간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막 울먹거렸습니다. 뭐 입시 끝나서 기념으로 갔는데 그거를 어떻게 민주당 의원님이 아시고 그랬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가증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확신범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주진우 현 의원이랑 같이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헌재의 알박기 된 인사로 확실한 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의 죄를 끝까지 기각 또는 없던 일로 만드는데 온 힘을 쓸 자라는 그렇죠.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봐요. 윤석열이가 국회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 때 총장으로 나와서 국정감사 때 뭐라 그랬냐면 장모의 죄 있잖아요. 장모의 죄를 뭐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를 수도 있죠. 막 이랬었어 진짜. 근데 죽은 장재훈이가 물어본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장모의 재판에 변호인을 누가 하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말고.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완규를 쓰는 데 있었고 김건희 의견이 안 들어갔겠어요? 근데 한덕수가 나는 협박받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덕수 부인과 김건희와의 서로 관계가 있어. 친한 관계가 있다고. 한덕수를 임명할 때도 김건희가 사실상 청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한덕수한테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니까 지명해 달라고 누가 말을 했겠냐고. 눈 뻔하죠. 그건 윤석열과 김건희의 압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는 탄핵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탄핵된 자에 누가 봐도 탄핵된 자의 추천으로 한덕수가 그걸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나마 다 못 믿겠어. 심우정도 못 믿고 다 못 믿을 수 있는데 김건희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이완규인 거예요. 근데 내랑 공범인데 이걸 헌법 재판관으로 넣는다고. 프랑스 같았으면 저것들 화형입니다. 화형.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완규하고 그러니까 그 뭐 부장판사 뭐 그 두 사람이 이제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면 6대 3이 되는 게 아니라 5대 4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 헌법심판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람 3명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명 빠지고 2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6대 3이 아니라 5대 4가 돼서 헌법재판소는 기능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으로 우리 야수님을 그냥 차라리 내가 낫지. 아유, 차라리 내가 낫지. 그거 맞는데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범죄는 안 저질렀잖아. 피해자 안 되시고. 법률가는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지명하는데 그러면 모를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뻔한 지 장모 변호인을 임명하는 거. 그러니까 법제처장 임명하는 거는 가깝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장모의 변호인인 건 엄청 가까운 사이인 거지. 그런 자를 지명하는 거 행위 자체.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김건희의 지명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윤석열이 제일 믿는 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이완규, 이성윤, 박범계 다 같은 동기야. 강용석, 그다음에 조윤선. 그러니까 그쪽이 2명 빼고는 다 이상해. 그렇긴 한데 이완규가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범 논리에 굉장히 해박해서 왜 있잖아. 왜 내가 정필승 변호사한테 이렇게 뭐 맡기면은 막 무혐의 처분해주고 막 이러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봤을 땐 제일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인 건 확실해 보여요. 근데 워낙 이 생각이 투철해가지고
동기들이 학을 띄고 멀리하는 관계래요. 윤석열 입장에서도 법 논리에는 굉장히 좀 의지하는 사람인데 말하자면 얘가 기본적 성향이 약간 극우인 거예요. 예. 그게 이완규라고 하는데 그런 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간다고? 이거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고요. 그렇죠. 저는 이 처벌 받아야 될 대상이 한상규 방통위원장 날릴 때처럼 저거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 또 국민의힘 당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덕수의 그 속셈이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윤석열의 그 방법을 그대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명 그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가지고 그 청문 요청했는데 안 하면 네. 다시 청문 요청하고 안 하면은 그냥 임명하는 윤석열의 그 뻔한 그 절차 있잖아요.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소름 끼치는 겁니다. 네. 한덕수라는 인간이.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이완규 이 전 법제처장도 팔수했다고 들었고 윤석열도 구수고 아이고야. 그래서 나쁜 놈들은 정말 나쁜 짓을 하는데 끈기를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까봐 그 부분이 폭이 모르고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검사와의 대화할 때 네. 나이가 많아서 초임 검사들 중에 갔나 보네. 학번? 예. 참. 에휴. 자, 이건 누가 봐도 뭐 특별한 나쁜 주장이 아닐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헌법재판관을 할 만한 사람이 없나 하고 막 돌려봤더니 이완규가 지켰다가 아니고 노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